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 락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난 주말부터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을 예만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 카드를 주제로 대국민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텃밭인 경북 구미를 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갔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그 일부 의원님들께서 뭐 계엄에 관해서 좀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뭐 준비하신 거나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가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된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그런데 그 싸우는 대상은 결국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경선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구미에 내려간 모습을 보셨는데 자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한 다음 주에 이제 계엄 일주일을 앞두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초선 의원 중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 대표님부터. 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주 초지일관인데 당성, 문제가 예. 이제 당성인데요. 국민의힘의 당성이 과연 대한민국의 가는 방향과 맞느냐 하면은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국민의힘 당원들의 수준이 국민 수준보다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반 이상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한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지금 극우 컬트화되고 있는 국민의 힘을 계속 장악을 해가지고 그러되면은 뭐 대통령 선거고 총선이고 다 포기하는 건데 예. 자기들끼리의 어떤 결사체 비슷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되면 결국 국민의 힘은 이 극단 세력 중심으로 축소지향적으로 갈 거예요. 끼리끼리 뭉치되 예. 이렇게 되면은 그 결속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예. 그럴수록 국민들과는 더 멀어지고 이게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자폭해 버리잖아요. 예. 거의 모든 광신도 집단의 말로는 자폭이거든요. 저는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봐요. 자폭의 코스를 가고 있다. 예. 자 우리 신조 의원님. 근데 지금 뭐 계속 투쟁을 강조를 합니다. 당성을 강조하고. 예. 지금도 저 인터뷰 보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잘 싸우는 사람을 내년 공천 주겠다, 뭐 이런 거죠. 뭐,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예. 근데 어떤 게 잘 싸우는 건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잘 싸우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편에게는 효능감을 줘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구나. 그렇죠. 될 것 같구나. 네. 그리고요, 살림이 불어나야 돼요. 지금 부산, 울산, 창원, 오늘 구미 갔잖아요. 근데 거기 그 동원된 당원들 말고 우연히 그 집회 장소를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 장동혁이 마이크 잡았네? 무슨 소리 하는지 좀 듣고 가보자. 아하. 뭐 이러면서 몇 명이라도 좀 몰려들고 거기서 듣고 있다가 저 괜찮네. 옳소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래갖고 야 사진도 찍으러 가고. 자기 그 지인한테 야 오늘 그 장동혁이 연설하는데 그 친구 좀 옳은말 하대. 예. 이렇게 구전도 되고 예. 뭐 이래야 되는데 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확장성이 없다.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동원된 사람들도 그냥 어떤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뭐 그냥 하듯이 하는 예. 거고 예. 이러면 뭔가 될 거다라는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조건은 상대편에게는 타격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섭다. 자기 편에게는 효능감을 줘야 되고 상대편에게는 타격감을 줘야 돼요. 예. 아파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아프지 않는 척을 하겠지만요.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타격감이 아니라 오히려 정청래 지도부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탈출할 수 있는 묘한 먹잇감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모든 투쟁이 다 그 옳은 게 아니고요. 정말 효과적인 투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렇게 예. 자기 만족적 투쟁을 해서는 좀 앞날이 캄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동욱 대표가 뭐랄까요?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나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비판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도 개헌 반성에 대한 요구와 사과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박수민 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역사와 국민 앞에 제대로 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런 움직임이 좀 이게 과감하게 나올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이 극우화되면은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윤어게인 세력에 속했던 윤상현 의원까지도 그렇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나온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앞으로 상당히 본격적으로 예. 이 내부 노선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촉발 요인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지난 몇 주간의 아주 놀라운 분투거든요. 예. 그것하고 장동혁 두 사람이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효능감과 타격감에 있어서. 그렇죠. 거의 또 모든 보수 언론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지금 비판하고 오늘도 있거든요. 비판하고 있어요. 사설 등에서. 그러면은 의외로 빨리 예.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이래서는 지방선거 지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바로메타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허.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12월 3일 계엄 1주년인데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계엄 1주년을 맞아 가지고 예.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이 한 행동을 보면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좌파의 프락치 역할을 했다. 좌파의 프락지였다. 모든 행동의 일관성은 예.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고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만 골라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골라서. 그게 의도적으로는 안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예. 최근에 있었던 것만 예를 들면은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코로나에 몰려 있는 이 민주당의 탈출구를 열어주는 발언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는 이런 식의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부정선거 음보론자와도 손잡겠다. 예. 이렇게 다 이야기해 포함하겠다. 버리면은 다 껴안고 가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 도와준다 이거죠. 예. 결과론적 프락치 역할밖에 없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다음 주 1년이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이거든요. 당대표 네. 된지. 지금 이제 그 좌파의 프락치다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은 민주당에 먹잇감만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당 대표가 다음 주에 뭐랄까 전략적인 판단에서 뭔가 좀 중대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그 일정을 보자고요. 예. 12월 3일인데요. 예. 그 본인 취임 100일 또 수요일이죠. 예. 비상계엄 1주년. 근데 그 직전 날까지 예. 계속해서 저 장외투쟁 장외투쟁하죠. 예. 지금 싸우자 이기자 그 전날까지 그거 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해갖고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렵다. 그 태세 전환이 어렵다. 될까요? 사실은요. 진짜 이 생각이 있다면 예. 그 작년 계엄의 밤 때 국회 거기 헬기가 착륙한 착륙할 때. 그 장소 거기에 아하.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과 또 다른 뭐 당직자들 당원들 다 가서요. 거기서 석고대절을 해야 됩니다. 헬기 착륙한 곳에 가서. 예. 예. 거기 가서 석고대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전날까지 뭐 싸우자 이기자 이랬는데 그 다음날 그 태세 전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나경원 의원 이제 패스트트랙 2심에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받지 않고
의원직은 지킨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자 이분이 이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았어요 단장. 근데 경선 룰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경선 룰을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지금 오세훈 시장마저도 그 우려를 전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거는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간다. 예, 최근에 뭐 모든 그 데이터가 예. 얘기하는 게 그리고요 선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정당이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예. 이 기존 멤버십을 과감하게 허물고요. 문호를 개방합니다. 국민들에게 예. 예. 그래서 그 경선 자체를 흥행을 시켜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그렇죠. 일종의. 예. 뭐 몇 년 전에도 그 프랑스에서 대선 때 그 열세에 있던 당이 1 유로 1 보트 했어요. 기존의 당원 아니더라도 1 유로만 되면 이 당의 대선 후보 찍을 수 있는 아하. 표를 주겠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 문을 엽니다. 이건 그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얘기가 뭐였는데 그 탕웨이 씨가 주연한 헤어질 그 결심. 헤어진 결심인데 네. 이거는 나경원 주연의 참패할 결심이에요. 참패할 것입니다. 네. 아니 이게 다들 정치 오래 하신 분이어서 어떤 길로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실 텐데. 그러니까 당원을 50에서 지금 70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축소지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의 그죠? 모임. 예,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거고. 근데 그게 하나의 함정은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서울 시장 후보를 저런 식으로 선출하려고 할 때 예. 서울시에 당적을 둔 당원들만 투표할 텐데 예.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전체 당원하고는 또 성격이 다를 거라고요. 서울 시민 경우에. 그렇죠. 서울시 예. 당원일 경우에 그렇더라도 이 가는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인데 예. 나경원 의원은 정말 참 근사한 장면이 있었어요. 저분은 정치 생애에서 예. 2019년에 예. 원내대표 할 때 국회에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고 그때 황교안 대표와 함께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명연설가였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작년 국회의원 선거 잘했잖아요. 예. 동작에서 어려운 예. 선거를 이겼죠. 이겼죠. 예. 저는 그 두 장면과 요새 하는 행동 사이에 너무나 이게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변화가 왔느냐. 어. 그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이 어긋났다고 봅니다. 윤석열과 맞서야 되는데 예. 또 맞서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있는데 이상하게 계엄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윤석열과 밀착한 노선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나경원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도 참 아쉽고 한국 보수 세력이 그래도 키워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짠합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네. 심정을 표현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이 경선을 가게 되면, 뭐랄까요, 한동훈 전 대표 네. 출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뭐 이렇게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뭐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뭐 이 7대 3 되면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예. 뭐 오세훈 너 시장이건 어려운 뭐 것도. 예. 박형준 시장이건 좀 약간 좀 중도 보수 그렇죠. 포지셔닝 돼 있는 분들은 조금 안 좋겠죠. 매운맛인 분들만 그러니까 유리한. 지금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예. 안 그래도 짠물당인데 왕소금당을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게 네.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예.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표가 예, 예. 지방선거 승리인지 아니면 당내 헤게모니 장악인지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목표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하는 당내 거 보면 헤게모니 장악이 목표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 경선 예선이잖아요. 그렇죠.
예선 통과가 목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본선 본선 와서 승리가 목표여야 되지 예선 통과.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가 딱 네. 거기까지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선 후보 선출만 목적이고 네. 대선 될 수 있는 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본선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본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네. 이기는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먹잇감 주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프락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사실 그럼 장도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이 지방선거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차기 대선 국면까지 본인의 당내 헤게모니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당의 구조를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 대선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원하는 대로 예. 이번에 공천해가지고 그 세력을 좀 공천을 해가지고 자리를 좀 차지하고 하겠다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욕심이 적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욕심이 큰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많은 바깥에서 논평가들이 하는 이야기 12월 3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과 단절하라 하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공허해요. 아니 말로 때우면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그렇죠. 아닙니까? 또 네. 그런 비슷한 유감 표명은 많이 좀 했었어요, 했다고요. 사실은. 예. 그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뭐 해라고 해요. 그거는 윤석열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했던 사람은 최소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당원들은 앞으로 출당시키겠다. 예. 그리고 이번 12월 3일 성명서에는 분명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징계하겠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네. 분명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없었다는 것을 양심스러운 형식으로 고백해 주기 바란다.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정도 액션이 따르지 않고 12월 3일 날 뭘 하라고 하면 또 애매모호한 그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상 그 전련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제 여기는. 그 레토릭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 건데 사실 어제 이제 박수민 의원,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도 그건 다 알겠는데 당내에 굉장히 여러 상황이 중첩돼 있어갖고 이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그 대장동 항소포기 공개 토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가 하겠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정청래도 알아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이 참 묘한데요. 예. 그 원래 이제 한동훈이 판을 깔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제 토론을 하게 뭐 저는 그것도 좋다라고 봐요. 예, 예. 뭐 김경률 회계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A 매치도 재밌는데 부탄하고 아프가니스탄 A 매치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썼는데 예. 근데 저기 정청래 대표가 꼭 껴야 된다 조건을 지금 걸었나요? 아니요. 올 수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 정도. 그 정청래 대표가 안 오더라도 둘은 할 수 있으면 조국 한다. 대표는 하겠다. 하겠다 이 정도. 그럼 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길 바랍니다. 조 대표님은 그 우리나라는 예. 결투 문화가 없는 나라거든요. 예. 서양이나 미국에서는 결투가 있어가지고 기사도 예. 굉장히 유명한 결투가 있는데요. 예. 저 건국 시절에 예. 현직 대통령 알론 버라는 사람하고 그 미국의 연방 제도를 만든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죠. 예. 두 사람이 결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밀턴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때는 결투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뉴저지주는 금지가 안 됐어요. 그래 예. 뉴저지로 배 타고 가가지고 결투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 결투 문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 승부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좀 남자의 미학도 없고 예. 지저분하게 한다는 건데 지저분하게.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결투 신청을 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찍은 것도 아니고 네 네 사람을 명. 찍었다. 그렇죠. 네 사람을 찍어가지고 박범계, 추미애, 던졌는데 아무도 조국.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러면 진 거예요. 이거는. 어. 이런 종류의 토론 제의를 거부했다면 진 겁니다. 그거는.
만약 결투 신청을 진짜 결투입니다. 예. 결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어디 숨어버리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든요. 예. 이 좀 명예를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국 씨가 가장 코너로 몰렸을 때 장동혁 대표가 말하자면은 구명밧줄을 던진 것 아닙니까? 내하고 하자 그러네요. 이래 돼가지고 사실상. 그런데 예.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2부 리그 결승전이니까 흥행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성사 된다 하도. 예, 예. 예.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아 이게 저 정도 얘기했으면 해야죠. 안 하면 둘 다 모양새 빠지는 그렇지, 거고요. 지금 우리 조 대표님. 대표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조국 대표는요. 네. 한동훈 피하기 위해서 근데 좀 모양새 있게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을 딱 그냥 잡았는데. 그 하나의 방편으로 나도 곧 대표 될 사람이니까 내가 대표 대 대표를 하지 너는 뭐 대표도 아니고 공천 의원도 아니지 받을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그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장동혁을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예. 그걸 확 물어버렸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예. 예.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예.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왜 저 조그만 대기업 그 저기 CEO가 중소기업이랑 왜 중소기업 저 CEO하고 뭐 하냐 왜 저기 키워줄 일 있냐 이게 뭐 이거 뭐 해야 되는 거냐 뭐 당내에서 그런 체급이 안 소리가 나온다는 맞는다.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상황은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다. 근데요 어떤- 재밌는 건 저렇게 하고 이제 둘 다 예. 한동훈이 깔아놓은 판인데 한동훈을 밀어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공통분모가 한동훈 밀어내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밀어내지는가? 안 밀어내져요. 오히려 두 사람 해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동훈의 존재감이 더 전 상승할 거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둘이 토론하고 난 거기에 대한 그 뭐 후기. 평가. 한동훈이었다면 그거는 이렇게 했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오히려 더 클로즈업 될 겁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법학자인 조국 대표와 좀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워낙 또 말씀을 잘 하고 이게 지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그 특징이 네. 말장난이더라고요. 말장난이에요. 그때 편리한 말을 하는데 아, 그래요? 이게 논리성이 전혀 없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을 때는 뭔가 번쩍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아. 예.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그 저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쿠스를 그 노예들과 딱 잡았을 때 로마 장군이 나와가지고 여기 스파르타쿠스 누구냐 일어나라 하니까 노예 전체가 우리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하고 일어서는 장면이 있어요. 예, 유명한 예, 장면인데 예. 거기서 나온 이 레토릭인데 아마 그 이야기 했을 때는 우쭐했을 거예요. 아, 내가 말 잘했다고. 잘했다 이렇게. 예. 근데 그걸로 자폭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는 순간 자폭이었어요. 국힘당도 그렇죠. 업무당이 돼버리고 부정선거론자가 네. 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수준의 말로 조국 씨를 상대할 것 같은데 조국 씨 또한 뭐 좀 교수 출신이지만은 예.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토론은 긴장감도 내용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미리 좀 찬물 끼얹어서 미안한데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이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성사되면 꼭 한판 승부에서 두 분이 만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한동훈 대표도 오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모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위헌정당 해산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의원님 이 국면은 어떻게 지나가게 될까요? 글쎄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영장이 발부되면 네. 그 위헌정당 해산론이 조금 더 탄력은 받긴 받겠죠. 탄력은 받긴 받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계엄의 날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의 정치적 선택 대단히 잘못됐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과 그때 뜻을 같이 해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가 한동훈과 뜻을 같이 했다면 18명이 가서 표결하는 게 아니라 81명이 거꾸로 그렇죠. 표결했다면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뭐 퇴진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탄핵 안 당하고 저 감방에 안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 당이 그래도 계엄을 여당인데 슬기롭게 관리하고 국가적인 불행을 막은 당으로서 재집권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예, 있었다고 맞아요. 봐요. 그 근데 며칠에. 추경호 예. 원내대표 그래서 지금도 원망스러워요. 저는 정치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치적 상상력, 결단력 이런 것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예.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법적으로 구속될 사안인가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저는 이게 뭐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속은 원래부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저는 믿는 인권적으로 사람인데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했죠. 크게 잘못했죠. 네. 역사적 순간에서 역사적 잘못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재기의 찬스가 아주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18일 날 한동훈 12월 18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추방함으로써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동안에 한 5개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한 번도 반전하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한 번 내려가니까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 내려가는 단초를 만드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죠. 다음 뭐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든지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다만 요 한 계엄 12월 3일을 앞두고 한 열흘 정도 남아 요 기간에 굉장히 민심의 변화가 좀 감지돼요. 그건 예. 뭐냐면은 이 재판입니다. 아하. 이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증인이 피고인이죠. 예. 피고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부하들하고 계속 공방전을 합니다. 맞아요. 그죠? 여인형 뭐 곽종건 야 그걸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이게 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과의 대화도 정말 좀 심각했고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예. 저 명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그 저 가만히 있던 홍장원 증인이 피고인 딱 부르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피고인 부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러잖아요. 예. 아 그건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이상하게 그 뭐 발언 제한이 없으니까 지리한 이야기를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불리한 여론. 불리한 여론이라는 것은 국힘당에 불리하고 예.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유리한 어떻게 저런 윤석열을 의개인하자는 사람들이 국힘당에 있느냐. 저 세력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대한 의문점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경호 구속 적부 심사가 있을 텐데 예. 거기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죠. 예. 자, 이제 조 대표님이 그 재판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내일 끝이 납니다. 내일 이제 특검팀의 구형,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고, 이제 내년 한 1월 21일, 28일 정도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 또 최종 선고, 1심 선고는 아마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계해서 아마 날짜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한 전 총리와 여인은정 사령관의 법정 발언 영상을 또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정말 좀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예, 자 여인영 전 사령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보셨는데, 자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또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네요. 자 여러 가지 또 장면을 보면서 좀 착잡한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한덕수 전. 지금 금방 보여준 예. 두 장면은 예. 너무나 심각하면서도 너무나 한심해요. 예. 한심하다는 것은 두 분이 한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저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심하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군대 안 간, 내가 군대 안 간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 모르고 병정놀이 하듯이 한 결과가 저 자리에 한덕수, 여인영이라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 이게 바른 사람들이거든요.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모범생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여생도 느긋하게 보낼 분을 저 자리에 지금 앉혀놨잖아요. 예.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한 사람 져야 되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 중에 중요 인물이 김건희 씨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아하. 그러나 제가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행태를 지켜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범적인 공무원, 가장 한국에서 성공적인 관료. 또 하나는 식민지 관료형이다. 영혼이 없는 식민지 관료형이다. 예. 대통령이 시키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될 텐데 안 된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게 할 때도 이건 안 된다고 했어야 될 텐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또 겹치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할 게 아니죠.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전역하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예. 그 사안인데 왜 무릎 꿇습니까? 뭐 술 먹다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예, 가요. 예. 그러나 군대 아닙니까? 군대를 움직이는 문제 아닙니까? 또 비상대권 운운하는데 우리 헌법에 비상대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비상대권이란 말 자체가 나는 왕이란 이야기인데 네. 계엄령 선포권만 있지 그게 어떻게 비상대권이냐 이거예요. 완전히 저 왕자수 나오더니 왕처럼 행동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비상계엄령의 그 대상이 국회가 아니라는 걸 몰랐잖아요. 맞습니다. 포고령 1호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틀렸어요. 그걸로 위헌이에요. 해가지고 모든 게 이거 내란 쪽으로 규정되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지내고 대통령이 헌법을 몰랐다는 게 이번에 폭로된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우리 의원님. 저는 뭐 좀 한덕수 전 총리님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고요. 예. 그 멘탈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뭐 나는 새 가슴입니다. 자기 고백한 건데 그런 정도. 근데 이분이 걸어온 길 거의 모든 정권에서 국무총리 요직을 맡으신 하셨고, 분이고 예. 나름대로 공직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공직 후배인 최상목 부총리는 할 말 좀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공직 선배로서 내가 뭐 멘탈이 나가갖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거는 좀 솔직히 비겁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구형을 앞두고 이제 형량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는 가나 좀 떳떳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요 뭐 무릎을 꿇었다는데 그냥 저 과거에 트루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사령관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한번 좀 참고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무릎 꿇고 뭐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최후 진술입니다. 예, 그렇죠. 최후 진술을 참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기회는 일생 일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겠죠. 이런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발 역사 앞에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분이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해야 지금 속고 있는 국민 중에 한 30%가 속고 있다는데 보수의 한 50%. 이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어떤 확실한 논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그건 의무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관리한
공정한 선거를 대통령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집어넣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의 의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건 국민 교육용으로 지금 저 부정선거 음모론에 제일 많이 넘어간 사람이요. 20대하고 70대입니다. 70대가 한덕수 국무총리도 70대인데 70대에 있는 사람 70대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켜 가지고 광신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20대 70대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 여기에 대해서 최후 진술 때 좀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양심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주셨는데 이제 여인정 전 사령관이 이제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 한 4, 5월경이라고 이제 5, 6월경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술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술을 많이 먹었구나. 윤 전 대통령이. 심지어 지금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건 정권 초기죠. 국정원 업무 보고를 대충 끝내고 그 폭탄주를 마시고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해외 순방을 가면 참이슬 소주죠.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들고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참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게 참 아니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정치가들 보면요. 네. 알코올릭들이 꽤 있어요. 처칠도 알코올릭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처칠도 예. 아주 심한 알코올릭인데 근데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렇죠. 술은 마시면서 예.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주가로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이 술 먹었을 때 정신 세계가 맨정신 술 안 먹었을 때 정신 세계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내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취기와 안 취기가 구분이 안 가네요. 예. 그게 비극이죠. 조 대표님은 그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술 문제. 술김에 홧김에 계엄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예.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와 폭탄주는 이거 안 맞는 개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폭탄주 안 마셔야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마시느냐?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폭탄주 마시는 거예요. 한미동맹도 없고 주한미군도 없고 핵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 있는 김정은이가 그날 밤에 계속 핵미사일 발사단추 만지작거린다는 걸 아는 국군 통수권자 같으면 절대로 저런 술판 안 벌립니다. 긴장하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란 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 부작용이 한국 사람들이 웰빙하도록 만들고 노예 근성 갖도록 만들었는데 국군 통수권자까지 그 영향권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자, 여러 장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또 이 와중에 또 주목을 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단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이 법정 모독 논란이 있습니다. 막말하고 판사랑 막 싸우더니 또 본인이 유튜브 가서 막 또 판사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 변호사들을 또 고발 요청하겠다. 명예훼손 뭐 이런 부분을 또 법적 처리 방침도 밝혔는데 오히려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소에 고발하겠다 하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이 두 변호사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변호사가 정광훈 씨가 붙여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가요? 정광훈 씨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붙여준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뭐 가까새끼 짬뽕이네 뭐네 하고 판사가 막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좌파 판사들이 그 사석에서 하는 용어 중에 재판도 정치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그 정서예요. 그 법조인이면 법조인답게 그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의 그 모든 걸 정치적 사고로 그 정광훈 씨 그룹이 그렇잖아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변호인을 쓰는 게 본인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매를 벌고 있어요. 조 대표님? 그 변호사의 형태는 윤석열, 김용현의 형태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 3월인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김용현 변호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하상 나와가지고 변호사? 이번에 말썽 부린 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 다른 다른 사람이 사람. 나와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처단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처단. 예. 그래서 아예 작심을 하고 법리투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엄벌에 처해야 되죠. 우리가 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게 찬동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법을 존중해야 된다. 뭐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 그래가지고 억울한 줄 알면서도 사형 당한 것 예,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해야죠. 민주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그 장면과 이번 변호사의 하는 장면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법관을 예. 무시하는 면에서. 근데 이제 이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은 또 좀 그 재판이 시작할 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자 이 노래가 좋으니까 봐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또 벨소리 막 들려주기도 하고 특검을 향해서는 조은석 시다발이다. 조은석이 특검이죠. 예, 막 뭐 이런 이제 막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변호사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 그 변호업이 좀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안 보게끔 뭐 좀 변협 차원의 조치를 변협 차원에서 징계를 자체 좀 그 징계 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분들은 정상적인 변호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런 건데 민주당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 대표님도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태도도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사실은 이제 사명권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2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면 위헌 논란 피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자체에 부적절함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고 대통령실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는 없어 보였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좀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만 내란 전담 재판부에 아주 그러면은 친여 성향만 모으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예. 아무리 내란 전담 재판부라도 거기 들어가 재판할 사람은 법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법관이 내란 전담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다른 재판 하지 말고 이 하나만 그것만 집중해서만 하고. 집중하라는 뜻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정말 실력도 없어요. 우선 실력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도록 만들잖아요. 예, 예.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추미애 뭐 전현희 김영민 이런 그렇죠. 일종의 이제 법사위, 민주당 그 법사위 탈레반들이 그 한 거는 본인들 뭐 지방선거 생각도 있고 그 강성 지지층에 자기 어필하려고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했는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라탔잖아요. 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올라탔을까? 이게 제 뇌피셜이에요. 예. 진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요. 제가 제 뇌피셜로는요. 예.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하. 압박을 좀 하려고. 아, 그런 거죠. 만약에 예.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민주당의 당론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판사는 우리 헌법에 나온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해 독립하여 심판한다는데 이런 정무적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면은 이게 좀 약해질 거예요. 아하. 내란 전담 예. 재판부. 예. 그러니까 그 압박용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이거 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표결 이후에 영장 이거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의 라커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